아이폰님께서 색소 침착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여드름 진정이나 색소 침착에 대한 좋은 성분,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 생각보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길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빈입니다. 오늘은 사뭇 다르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마일드랩 딥 멜라 케어 라인을 설빈박스나 쇼츠나 아니면은 따로 성분부터 깊게 파보는 영상까지도 좀 찍어봤었는데요. 그때 마일드랩 제품을 처음 보시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몰라 뽀삐 일단 사버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고, 반면에 진짠가? 라면서 조금 고민의 의견을 많이 주시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번 올려주시는 질문들이 조금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보이길래 요거는 한번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롱폼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여쭤봐 주셨던 4가지 질문들 유형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테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보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르륵 라디오처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렛츠 설명.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색소 침착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이렇게 좀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시는 것 같길래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색소 침착에 대한 원인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여드름 및 염증에 대한 색소 침착, 두 번째가 자외선에 의한 기미 및 색소 침착, 마지막으로 노화에 의한 색소 침착,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여드름의 원인도 있고 자외선에 대한 원인, 노화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색소 침착 개선 성분들이 있는 스킨케어 위주로 루틴을 좀 짜주는 것, 두 번째가 여드름 병변에 맞는 알맞는 연고를 발라주는 것, 마지막으로 당연히 선크림 잘 발라주기. 이렇게 3가지만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생각보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길이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연고든 아니면 선크림이든 아니면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 앰플이든 모두 다 스킨케어에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매번 스킨케어에 대한 중요성, 앰플과 선크림, 크림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을까? 자, 다음 질문으로는 여드름 진정이나 색소 침착에 대한 좋은 성분,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질문일의 내용과 연관돼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시겠죠. 그래서 트러블 진정에 좋은 성분과 그리고 색소 침착에 좋은 성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내가 트러블 진정에 고민이 있다 하시면은 탈리실산 애시드, 두 번째가 티트리 추출물, 그리고 병풀 추출물, 이렇게 트러블 진정 및 항염에 효과가 좀 맞춰져 있는 성분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소 침착이 고민이다 하시면 트라넥사민 애시드,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이런 것들처럼 미백 성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성분들을 발라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민, 여수민, 건민 추천 타입의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할 때 이런 성분들이 꼭 들어있거나 아니면 배합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잘 섞여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텍스처나 사용감만 보고 아무거나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일드랩 딥 멜라 케어랑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추천드렸던 마일드랩 딥 멜라 케어 제품이 트라넥사민 애시드가 메인 성분으로 가져가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에보틴처럼 좀 미백 효과가 같이 섞여져 있는 성분들을 함량을 좀 높여주면서 동시 트러블 진정과 항염에도 좋은 티트리 추출물, 그리고 병풀 추출물까지 함께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벽 크림 추천 영상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판테놀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성분 배합적으로 여지민 피부 그리고 여수민 피부가 사용했을 때는 정말 완벽한 성분의 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성표가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자, 그럼 3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낮에 발라도 되는지, 어떤 순서에 적용해서 발라야 되는지, 타 제품과 병행해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침, 저녁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선크림 없이 단독으로 발라줄 경우에는 더 깊은 색소 침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면에 트라넥사민 애시드를 베이스로 제작한 딥 멜라 케어 라인은 이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토너, 앰플, 크림 순으로 스킨케어를 가져갈 경우에 이 앰플과 크림 사이 단계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수분 앰플을 잘 쓰고 있으면 그 수분 앰플을 먼저 바르고 마일드랩 딥멜라 케어 라인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앰플들을 먼저 발라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보통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묽은 제품을 먼저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마일드랩 딥멜라 케어 같은 경우에는 판테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성분 배합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콧물 제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분 앰플이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수분 앰플 먼저 깔아주시고 딥멜라 케어 하시면 조금 더 흡수 빠르게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나요? 요거는 너무 좀 까다롭다.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일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제품들 막 추천하는 거 막 보고 듣고 사고 할 때 진짜 효과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웰시보리님을 비롯해서 지훈님께서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효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차도 극명하게 존재합니다만 이 스킨케어 제품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법에 의해서는 함량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연고에 들어가는 함량과 스킨케어 앰플과 크림에 들어가는 함량에 대한 제한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만약에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연고 쪽으로 더 바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물론 앰플과 크림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가? 이건 아니죠. 보조적으로 최소 8에서 12주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길게 가져갔을 때 피부 자체 내에서 흡수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뭐 아쉬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안 되겠다. 담당자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웰시보리님께서 두통째 좀 기어가는데 뭔가 개선이 되는 게 약간 모르겠다,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셔서 진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화장품이다 보니까 뭐 연고나 의약용품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더디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화장품 기준 안에서 최대의 함량을 넣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트라넥사믹 애시드, 알파알부틴 이런 것들도 원료 가격이 엄청 높은 그런 원료들인데 저희가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성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이 성분들이 정말로 효과가 좋은지 반품에 대한 임상 결과들도 나와 있고, 저희가 앰플이랑 겔을 함께 썼을 때 더 효과가 좋은지도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임상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 앰플이랑 겔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104%나 나오는 걸 확인해서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도 직접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 생긴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오래되거나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앰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겔도 그냥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고 좀 장시간 사용을 해주셔야 이것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달보다는 좀 오래된 것들은 3달, 4달 이렇게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은 이게 진짜 옅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일드랩 딥멜라 라인이 좋은 건 알겠지만 뭔가 그래도 오인트겔과 좀 더불어서 조금 더 효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같이 쓰면 좀 좋을 만한 성분들이나 뭐 시너지 같은 뭐 이런 템들이 좀 있을까요? 딥멜라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면 좋은 성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티날 성분이 좀 잘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딥멜라 케어에 들어있는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 애시드, 알파알부틴 이렇게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각질 세포로 그 멜라노좀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거를 좀 억제를 해주는 거고, 트라넥사믹 애시드랑 알파알부틴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깊숙이 있는 것들을 좀 침투하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려면 장기간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레티날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주면 이게 피부 각질부터 해가지고 오래돼 있는 묵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색소 침착들을 좀 바깥으로 꺼내주기 때문에 색소 침착을 없애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레티놀이 아니라 레티랄을 좀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레티놀 성분들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레티날 성분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어렵다던 본사 와서 담당자분께 직접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또 그 궁금한 부분들, 약간 아이러닉했던 부분들 있으면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